안녕하세요. 흥주부입니다. 드디어 두 번째 냉동 배아 이식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배아 이식 후에 제가 거의 4개월 정도를 쉬었어요. 이유라고 하자면 저희 차차가 너무 아팠고, 그리고 루나도 너무 조금해서 제 손이 가야 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게다가 과배란 이후에 제 몸이 조금 아랫배 통증이라든지 양 골반의 통증이 오래 가서 그것 때문에도 좀 쉬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요. 저는 냉동배아 자연주기 이식으로 진행할 거라 특별히 약의 도움을 받는 일은 많지 않아요. 이번에는 스페인 난임병원에서 냉동배아 자연주기 이식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생리가 시작된 첫날 병원에 무조건 전화를 걸어야 해요. 병원에 전화를 하면 병원에서는 그 날부터 10일 뒤로 예약을 잡게 됩니다. 보통 자연주기 이식에서는 생리 시작된 날 그리고 배란 예측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날은 정확하게 지켜서 병원에 전화를 해줘야 해요. 그리고 첫날 예약일 그 다음부터 3일 간격으로 계속 병원에 가서 초음파를 보면서 배란일을 예측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생리 시작 후 3주 안에 이식까지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냉동배아 이식을 할 때 3일 냉동배아 이식을 하기로 하고 17일까지 난포가 성장한 걸 확인하고 예약을 한 8일, 9일 뒤로 잡았던 것 같아요. 이식 예약을. 그런데 그 이틀 후에 병원에 방문해서 다시 초음파를 해보니 이미 배란이 되었거나 배란이 임박했다는 소견을 듣고 바로 부랴부랴 예약을 5일 뒤로 잡아서 5일 배양 냉동배아 이식을 하게 됐었어요. 이런 게 바로 자연주기 이식의 조금 문제점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 배란일이 정확하다고 해도 나이에 따라서 자기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 저 같은 경우에 5일 냉동배아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다면 그냥 그 차수는 넘어가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아무리 자연주기라고 해도 배란 유도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스페인 또한 그렇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난포를 관찰하다가 거의 난포가 자라났다, 조금 있으면 배란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시점에 배란 유도제를 맞기로 했었거든요. 그 배란 유도제를 맞으면 한 3일 안에 배란이 된다고 하니까 이식 날짜를 카운트하기에도 굉장히 편한 부분이 있어서 대부분 그렇게 진행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배란이 돼버리는 바람에 계획을 수정하게 된 거거든요. 어쨌든 그 부분은 의사들의 영역이잖아요. 제가 뭐 배란이 되고 안 되고 몇 센치 커야 배란이 되고 이쯤 되면 배란 되는데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의사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고 판단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 부분에서 좀 불협화음이 난 게 좀 사실 기분이 안 좋았었어요. 내가 이 사람들 믿어도 되나 싶기도 하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페인에서 시험관 시술 진행하면서 정말 이 사람들 왜 이렇게 헐렁하지? 뭐 이렇게 타이트하게 뭔가 진행된다는 느낌이 안 들지라고 생각했던 적이 많았거든요. 왜냐면 내가 지금 과배란을 위해 무슨 약을 쓰는지도 나한테 물어보는 형국이었으니까요. 여기까지 간단하게 스페인에서 자연주기를 진행하면서 그 과정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왜냐하면 한국과 똑같아요. 쓰는 약, 그 다음에 언제쯤 예약을 잡고 뭐 초음파를 몇 번을 보고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3배 이상 비싸요. 정말 속상하겠죠? 이렇게 제 두 번째 냉동배아 이식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는 조금 특별한 경우예요. 왜냐면 첫 번째 배아 이식을 할 때 피가 났기 때문에 의사들도 임신이 안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예측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번에는 어떻게든 피가 나지 않게 이식을 하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따로 먹고 있는 약, 그리고 따로 넣고 있는 약을 설명드리려고 해요. 저는 첫 번째 배아 이식 실패 후에 좀 쉬겠다고 말을 했더니 다음에 네가 시작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전화를 하는데 그때 바로 전화하는 게 아니라 그 바로 전 생리가 시작했을 때 전화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제가 넣어야 될 약이 추가되기 때문이에요. 저는 거의 이식 2달 전부터 시카트리디나라는 질정을 넣고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자궁경을 했을 때 상처 치유를 위해 질정으로 넣었던 건데요.
이거를 지금 상처도 없는데 왜 이걸 내가 넣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는데, 이게 상처가 치유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조직을 좀 강하게 만들어주는 뭐 그런 효능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이걸 거의 뭐 2달 가까이 지금 넣고 있어요. 그리고 도나 플러스라는 캡슐도 먹고 있는데요. 이거는 질 내에 유익균을 만들어주고 환경을 개선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임산부용 전용 비타민은 지금 먹고 있어요. 근데 병원에서는 지금 필요 없으니까 먹지 말고 임신되면 먹으라고 하는데, 너무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니까 불안한 마음에 먹고 있기는 한데, 이건 조금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많은 걸 먹어도 안 좋고, 그리고 그 먹은 게 다 효과가 있다는 것도 검증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아마 스페인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먹을 필요가 없다고, 그냥 시술만 잘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참 한국의 환경에서 있다가 이쪽으로 넘어온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불안한 마음이 크죠. 그리고 이 약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가장 중요한 약인데요. 디안벤이라고 하는 당뇨약이거든요. 이거를 아침 한 알, 저녁에 한 알 이렇게 먹고 있어요. 저한테 이 약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저한테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은 배란이 불규칙하고, 그리고 난자의 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임신 성공 확률도 줄어들고, 그리고 만약에 수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착상에 또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디안벤이라고 하는 당뇨약을 먹어주면 이런 점들이 개선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착상이 돼서 임신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를 유지하기에 많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임신을 하게 되더라도 이 약은 아이가 안정될 때까지 저는 먹어야 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과배란을 할 때, 난포를 키울 때 그때도 먹었어요. 이제 난포의 질, 난자의 질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요. 이제 며칠 뒤면 생리가 시작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식 준비를 하게 될 텐데요. 이번에는 피가 나오지 않고, 정말 그거 하나만 바랍니다. 피가 나오지 않고 정상적으로 이식이 이루어지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가끔 저처럼 시험관하기 시술 진행 중이신 예비맘들이 댓글을 남겨주시는데요. 다들 똑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정말 간절하게 아이 소식을 기다리시는 분들 정말 많다는 게 새삼스럽게 느껴졌고요. 모든 분들이 임신에 성공하셔서 육아에 대한 고충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내자고요. 그럼 전 이만